안녕하세요. 오늘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IOST로 선택했습니다. 발음하시는 분마다 이오스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업비트 기준으로 표현했습니다. IOST입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IOST를 오늘 선택한 이유는 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이번 주부터는 중국계 코인들, 중국계 코인들 중국 바람을 타는 코인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반등 구간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어서 중국계 코인들을 체크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언급할 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이더 네트워크와 BNB, BSC죠. 바이낸스 체인에서의 소속되어 있는 프로젝트와 토큰들 이들의 강한 움직임들은 사실은 메인되는 대장되는 이더와 BNB의 움직임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은 BNB의 움직임도 강한 추세 상승으로 돌아서지는 못한 것 같고 이더의 도미넌스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미넌스의 상승이 지금 현재 잡혀있는 모습을 보면 이들 네트워크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에서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IOS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오, 폴카다, 그리고 IOST 이런 부분들하고 비체인도 있고요. 여러 온톨로지 같은 것도 있고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게 될 건데 다시 한번 더 차트 점검을 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데 있어 갖고 어제 기사가 이런 로드맵 기사가 어제 나오면서 IOST를 먼저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IOST 어제 나왔던 2023년 H2 로드맵을 보면은 우리는 중요하게 보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멀티 체인 생태계 조성 이런 부분들은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 이런 로드맵을 보게 될 때 신뢰를 하고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하고 피드백을 공식적인 계정과 어나운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IOST도 꾸준히 피드백을 주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저희들 주간 이슈에서부터 여러 상반기 때 홍콩을 베이스로 하는 중국의 정책 변화 이때도 언급이 됐죠. 네오에서부터 폴카닥도 있고 비체인도 있고요. 이런 IOST도 홍콩 측으로 재단을 옮기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5월달인가 4월달에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홍콩 쪽에 선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 건지 일단은 여기 이런 8번의 로드맵에 8번이 있더라고요. 홍콩에서 가장 높은 규정 준수 기준을 준수하도록 홍콩 정부 규제기관 및 산업협회와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한다. 그리고 홍콩의 허가된 거래소의 IOST 상장을 촉진하여 지역 시장에서 가시성과 유동성을 높인다. 그리고 여러 홍콩, 베트남, 터키, 두바이의 IOST 팀을 확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홍콩 베이스에서 안착을 했구나 정도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홍콩 베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측의 암호화폐로의 시동 드라이브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베이스로 하는 이 드라이브, 암호화폐 드라이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압축이 벌어지겠죠. 이게 이제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시장과 더불어서 좀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정도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IOST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전체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IOST에 대한 또 영상들이 저희들 IM머니 홈페이지에 알트코인 투자 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전체 구간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긍정적인 요소로 어떻게 볼 수 있을 건지들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추세선을 제가 그어놨습니다. 이전에는 안 그어놨던 추세선을 한번 그어놔봤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해드리는 값에서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요소는 차트가 상승을 할 때도 있고 하락을 할 때도 있죠. 이때
우리가 하락을 할 때 기준에서 값들을 상승할 때 기준 값들을 뽑아냈으니까 하락할 때 중요한 값들에서는 이렇게 되돌림 상승이 나옵니다. 되돌림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되돌림 반등에서 우리가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때의 움직임에서 보는 게 구간 끝에서의 공략, 지지 테스트가 나온 뒤에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그 해당 구간에서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공략이 나왔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뽑아서 공유해드리는 이 값들 중에 중요값 1, 2가 해당 구간에서 중간값 역할을 합니다. 중간값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값에 대한 이 중요값 1, 2에 대해서 종가로, 일봉 종가로 매물대를 확인을 하면은 사실상 절반에 대한 공략이 이루어지면서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후의 움직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값에 대한 공략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중요하게 좀 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지난 움직임에서 21년도 상승 파동이 1파와 2파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반기 때 3파의 움직임으로 나왔어요. 이때 여기는 좀 약간 오버슈팅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여기 2파동의 구간 끝이 27.4원입니다. 27.4원 아래로 내려와서 구간 이탈까지 오고 난 뒤에 반등이 나왔죠. 그게 21년도 하반기 반등 움직임이었어요. 이 움직임이 여기 매물대를 모두 다 확인해서 중요값을 종가로 다 올라갔고 상단 변고까지 다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오버슈팅에 있는 강세 포인트까지 종가로 21년도 하반기 움직임에서 다 만족을 해버렸어요. 그럼 사실상 여기 매물대는 다 만족한 걸로 보는 거예요. 만족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후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여기는 강하게 추세 상승으로 이어서 돌파가 나올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트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 차트 움직임은 좋았다, 좋다. 이후에 지지 테스트가 완료가 됐을 때는 이 움직임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개연성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1년도 하반기 때의 움직임에서 보면 구간 끝이 있죠. 구간 끝을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는 여기에 대한 공략이 안 됐어요.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값들은 여기로의 회복이 나오는지 여부죠. 여기로의 회복이 나와야지 이 값들에 대한 공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기로의 공략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공략 과정과 저항 여부를 살피는 게 이후의 움직임에서 IOST에서의 움직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3.6원에 대한 종가 회복과 지지 여부를 살피는 걸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기는 이미 매물대를 확인한 구간이지만 따라 올라가야 되죠. 따라 올라가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1파동 아래로도 내려왔으니까 1파동 아래로 내려와서 그럼 여기 위로 회복하는 거 25.4원 상단 변곡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 그리고 21년도 이번 파동 구간 끝 27.4원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같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위로 올라와야지 여기를 공략할 수 있고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여기 구간 끝 회복 움직임하고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이 추세가 갈 때는 그냥 같이 만족하는 움직임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움직임이 일단 나오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되겠죠. 이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23년도 구간을 살펴보면요. 올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의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면 22년도 5월의 구간의 공략 여부도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략 22년도 5월달이 루나 사태 때 이루어졌던 급락 구간이죠. 여기로의 공략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여기 앞에 반등이 나왔던 4월달 22년도 초반에 나왔던 반등 구간으로의 추세 회복 움직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움직임이 전개되면 여기로의 공략이 되겠죠. 여기로의 공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보시고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상반기에 올려드렸던 IOST에 대한 영상에도 똑같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구간 끝 22년도 5월에 구간 끝 31.7원과 구간 이탈 31.9원을 보니까 캔들로 한번 찔렀어요.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될 개연성이 좀 있죠. 저항의 관점에서 봅니다. 저항이라고 해서 여기서 딱 꺾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올라갔다가 종가를 확보하고는 조정으로 잡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항 관점이니까 차트가 여기 구간에 왔을 때부터는 대응을 해도 무방하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여기 아래로 내려왔다 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에서 아래로 내려온 데 보니까 여기 중요값에 대해서 이렇게 캔들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캔들 파동이. 그러면 여기 돌파 개연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만족하니까 여기도 당연히 돌파 개연성을 만족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23.2원과 24.6원은. 그리고 이 움직임이 하단 변곡 아래로 다시 내려왔죠. 5월의 하단 변곡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움직임에서 20.4원 하단 변곡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사실은 여기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공략, 그리고 구간 끝 31.7원, 31.9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4원의 종가 회복과 지지 움직임은 여기로의 31원대의 공략 여부를 열어두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2023년도 움직임을 보니까 이때의 반등세가 약했어요. 많이 약했습니다. 많이 약한 움직임이 딱 상단 변곡을 찌르고 올라앉지는 못하고 찌르고 조정이 잡혀버렸어요. 위로 회복이 안 됐습니다. 회복이 안 됐고 추가 조정으로 이어졌죠. 추가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하방으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번 6월달 조정 구간 저점 확인하는 움직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 움직임에서 보면 많은 종목들에서 보면 여기 23년도 저점, 22년도 12월 달에 저점을 깨는 조정이 내려간 종목들도 있죠.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해서 보는 겁니다. 주의해서 보지만 일단 여기는 종가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22년도 12월 달에 중요값 1번 9.1원 그리고 9.5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두 개 다 만족했어요. 여기서의 만족이니까 당연히 10.7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10.7원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 확정적 지지를 받은 모습으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움직임에서 10.4원은 여전히 지지 테스트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로의 확정적 움직임을 보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애매한 위치에서 재차 반등세가 나왔어요. 값을 이렇게 옮겨서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의 움직임에서는 보면 여기 지지를 받았죠. 10.7원에서의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 구간 아래로 안 내려오겠다는 얘기로 보기 때문에 여기 10.4원의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는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번에 올라오는 7월달에 6월달 저점과 7월달에 반등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던 중요값 1번과 2번에서의 지지 역시 여기 2번에서의 지지를 같이 받고 있는 거죠. 10.7원. 그래서 종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적 종가 지지를 이 값의 10.7원에서는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움직임이 전개되니까 당연히 6월달에 구간 끝 12원에 대한 종가 회복과 지지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죠. 여기가 1월의 중요가 11.8원하고도 이어지는 겁니다. 11.8원에 대한 회복, 12.2원에 대한 공략과 회복 움직임, 그리고 지지 테스트, 지지 여부, 이 두 값에서의 지지를 받아야지 여기 13.5원, 23올해 1월달 상단 변곡 13.5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확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여기 움직임에서는 일봉 차트 52평에 대해서 회복을 했죠. 종가 회복을 해서 이후에 52평에 대해서 음봉 종가 지지까지 또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완료했고요. 10.7원에 대해서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그리고 올라가서 구간에 대해서 종가 공략은 지금 다 돼 있는 모습이고요. 구간이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봉 차트 52평에 대해서도 확정적 지지를 받은 모습이에요. 52평에 대한 지지를 받고 나면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에서는 추세선이니까 추세 지지 라인을 받은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상승은 추세 지지 반등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202평을 넘어서서 추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일봉 차트 52평은
여기서의 지지를 받은 거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움직임이 그러면 빠르게 전개되려면 여기에 돌파 10.12원 그리고 12.2원에 대한 돌파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는 뭐 지지를 받는 모습이 한번 나와주는 게 좋겠죠. 이 과정에서 202평에 대한 공략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되겠죠. 202평에 대한 공략 202평을 돌파를 해버리면 여기서부터는 되돌림 상승의 움직임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이 여기 상단 변곡 1월의 상단 변곡 13.5원에 대한 회복 움직임하고도 이어질 수 있고요. 13.5원에 올라오는 과정이 202평 일봉 차트 202평에 대한 공략하고 이어지는 것 같다. 이어진다. 여기로의 이어지는 과정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지지 반등으로 보면 이미 여기는 조건을 만족한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일봉 차트 202평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으로 빠르게 전개되는지를 봐야 되고 이 과정에서 12.2원에 대한 지지 여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죠. 이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 이후에는 돌파 움직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5원을 올라와서 추세 상승으로 이어가면은 52평과 200평에 대한 지지 반등의 추세 상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23년도 1월에 상단 변곡 그리고 23년도 12월 달에 최저점에서 여기로의 구간을 보는 피보나치 1파동으로 보는 파동 움직임으로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알트코인들 체크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값들 공유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들은 메모를 꼭 해두시고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체크되는 피보나치 파동의 값들을 보니까 피보나치 1파동이 13.5 여기 상단 변곡기까지죠. 여기에서 1파동의 끝이 1.618이니까 16.8원입니다. 16.8원 위로 올라오는 시점 여기 이미 종가 회복됐죠. 하고 계속 꼬리가 찔렀어요. 그래서 이후에 반등세가 나오면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움직임은 하단 변곡 20.4원에 대한 회복과 지지 움직임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 파동으로 볼 때 이 파동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피보나치 파동을 얘기를 드릴 때 계속 얘기 드리는 게 1파와 2파가 같이 가고 3파와 4파가 같이 간다. 지금 현재 구간의 움직임을 1파동 이후 긴 조정으로 본다면 1파와 2파, 3파, 4파가 같이 가든 2파, 3파가 가든 2파에서 끊길 수도 있겠죠. 많은 경우 3파에서 컷이 돼버리면 1파동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거는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요. 지금 현재 앞에 나와 있는 7월달 반등 구간의 움직임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 23년도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는 피보나치 1파동의 4파동의 값을 만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순환매 종목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값을 보시면 피보나치 2파동은 18.8원에서 22.2원이 되겠죠. 그리고 피보나치 3파동은 24.2원에서 27.5원이 됩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4파동은 29.6원에서 32.9원이 되고요. 피보나치 5파동은 34.9원이 됩니다. 여기 값들은 꼭 메모를 해두시고요. 그 값들도 같이 화면을 쫙 확대해갖고 캡처를 해두시든지 본인이 매매를 하신다면 혹은 보유 중이시라면 이 값들은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이 값들을 만족하고 나면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고 이 조정에서 어디서 지지받는지 봐야 되겠죠. 이 구간의 피보나치 값을 모두 만족하면 5월의 구간을 만족하는 게 됩니다. 5월의 구간에 만족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31.7원의 지지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가 눌림목이 되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염두에 둬야 되죠.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전체의 절반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움직임이 IOSD에서도 전개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또 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 추세선 최고점에서 21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고점대 금액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이에요. 이 추세선은 터치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봅니다. 이 경우를 보면 유효한 값들이 내려오는 구간을 보면 꽤 뒤죠. 여기에 대한 공략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나올 건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난 뒤에는 역시 조정이 나오고 물론 돌파가 나오면
추가 상승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11원, 11.6원 이 정도 값인데 47원, 50원 여기로 그냥 한 번에 가서 위로 지지를 받고 다시 추가 상승하는 거는 좀 염두에 두기는 힘들 거로 보고요. 현재는 여기에 움직임을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는 움직임이 그나마 빠르게 전개되는지 여부,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이 하락 추세선이 있는 47원에서부터 52원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OST 관련돼 갖고 21년도 구간, 그리고 22년도 5월의 구간, 그리고 현재 23년도 지지 반등에서의 움직임이 여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일봉 차트 52평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유효한 값에서의 확정적 지지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에서 이제 추세 움직임이 드라이브가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강한 움직임이 나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괜찮은 위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를 감안해서 접근을 하시되, 먼저 일봉 차트 52평의 지지가 안 깨지면 위로 갈 개연성을 높게 보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봉 차트 52평이 깨지면 또 약간 밀릴 개연성이 있죠. 그 경우에 10.7원이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았던 자리다는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IOST의 종목에서의 매매나 이런 부분에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OST, 중국발 IOST 움직임에서 중국발 이슈가 나왔을 때는 강한 모멘텀을 또 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다이머니 알트코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